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흘에 걸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정부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대추미애 질문이었을까요? 대정부 질문,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다루는 자리이고 긴급 현안 질문이라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특정 사안이나 사건에 대해 질의하는 자리인데 이것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사실 코로나로 경제와 민생이 상당히 위중한 시국에 이렇게 나흘 동안을 보낼 일이었는지 국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저희 뉴스 오늘에서도 오늘 또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 새롭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영상을 준비했는데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장관님이나 남편분께서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질까요? 만약에 의원님 아니, 지금... 쪽의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들한테 매출 올려주기.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것에서 이제 딸 관련 의혹까지, 자녀들에 대한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 대정부 질문 첫날에는 소설 쓰신에 했던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마 야당에 대해서 무언가 좀 신호를 보낸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결국 어제 하지만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끝났습니다. 일일이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진 않겠고요. 전반적으로 이 국회 대정부 질문 과연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했는지 이 부분부터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평론가님. 앞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회 대정부 질문이 어떤 성격일 것인지. 근데 추미애 이름 세 글자 빼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런 대정부 질문을 국민들도 아마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코로나19 상황이다 이런 것까지 말씀 안 드려도 네.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공감대는 국민들 사이에서 있다고 보고요. 근데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이 직접 나오는 날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고 또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보고 그 외에도 국회의원들은 언론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할 수가 있고 네. 당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정부 질문 자리라고 해서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전부 다 추미애 장관 얘기만 하는 이런 방식의 공세는 좀 국민들께 다소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좀 피로감을 안길 수 있는 좀 너무 지나친 공세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질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답변을 들을 그런 의무가 있긴 합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반복되고 그래서 국민들의 권리를 오히려 침해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추 장관 이야기 며칠째냐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 시민단체 아니라 제1야당이다 국정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정세균 총리의 말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입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민주당의 국무총리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헌법 86조 2항에는 어떤 조항이 있냐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통활한다라고 돼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저런 부적절하고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의혹을 받았으면 국무총리로서 법무부 장관에게 경고라든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야죠. 추미애 장관이 방금 전에도 보셨잖아요. 억지와 궤변이라고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딸아이 집에 가서 어떻게 정치자금을 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럼 계산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계산 잘해가지고 정말 잘했습니다. 공짜로 안 먹어서 잘했긴 잘했는데 부적절한 행동이죠. 다른 집에 가서 했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당대표였는데 꼭 딸아이 집에 가서 그렇게 간담회를 했어야 했는지 그러한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화내고 오만하고 불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더 높이는 거였고, 결국에는 야당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업자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뭐 그렇잖아요. 저도 야단 맞을 때가 있고요. 저도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야단칠 때 잘못한 것 말고 더 과하게 야단치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화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게 되거나 오히려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돼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지적할 때 지적하는 사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또 일종의 정치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하는 의혹들 보면요, 제가 볼 땐 거의 무차별적으로 지금 제기하는 데 가까운 것 같아요. 가족 일들 다 털어서 뭐 지금 이제 딸 식당과 관련되는 문제 얘기하시잖아요. 딸이 식당 냈어요. 국회의원이 자기가 만나야 될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지금 한 번에 가서 250만 원 쓴 것도 아니고요. 몇 년에 걸쳐서 25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간 다음에 국회의원들 다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 많이 만나지 않나요? 만나서 술도 마시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데 가가지고 뭐 50만 원, 100만 원 쓰는 경우 있어도 있는 건 괜찮아도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또 기자들 가족들도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고도 하던데, 그렇게 해서 누적되게 250만 원을 쓴 걸 굳이 정치자금이라고 이거 공격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딸 식당이니까 내 딸 식당이라서 마음 놓고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 딸도 그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 그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도를 좀 지나친 거라고 봐요. 그럼 그렇게 공격하는 최영도 의원은 한번 그 어디서 식당에서 식사하는지 전부 긁어모아가지고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공격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시작이 지금 뭐 아들 병과 관련되는 문제로 시작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정말 아프게 때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된다고 하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추궁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파란물 빨간물 다 뒤섞어 놓고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물이 그냥 지저분해지고 시커먼색밖에 안 남게 만드는 이런 식의 정치 공세는 공세를 펼치는 쪽에서도 별로 유리하거나 득될 게 없는 공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셨다고 했는데 무차별적으로 잘못을 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지적할 수가 있죠. 뭐 추미애 장관 딸 가게 가서 식사를 한 것이 큰 잘못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위반 아닐 수도 있죠. 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집에 가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과, 또한 거기 가서는 그냥 본인도 월급 받잖아요. 본인 개인 돈 쓰면은 더 좋았죠.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미담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정치자금을 썼어야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 과한 행동에 대한 지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정치인이 누구 만나서 식사할 때 자기 개인 돈으로 보통 식사합니까? 많이 그래요. 네. 지금 정치자금 받은 걸 가지고 식사대를 계산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없어요. 그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네. 한도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그렇게 막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을 네. 잘못 사용했다고 얘기하려면은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예를 들면은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왜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 진짜 반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기업도요, 그런 친척들 자회사에 그 뭐 일감 같은 거 네. 몰아주게 하면은 국회에서 많이 지적하잖아요.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왜 하필 자기네 친척들 그런 데다가 왜 일감 몰아주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안 했잖아요.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항변을 하십니까? 자, 원칙적인 정치 자금 사용처에 대한 그런 논의까지 지금 잠깐 좀 저희가 짚어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 10월 초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또 야당 의원들 아마 여러 가지 또 질문을 직접 추 장관에게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좀 봐야 될 보도가 몇 가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국방부 관련 내용입니다. 이 검찰이 국방부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었죠. 모 아들,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 부모님이 전화를 했다는 민원 기록이 있었는데,
이 녹취 파일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국방부에 이것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국방부가 불응을 해서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방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국방부 관련된 내용이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이 아들의 병가 사용에 대해 국방부 규정대로 처리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규정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일만 병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함께 적시했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추 장관의 아들 병가로 19일을 사용을 했고 진료를 받은 날짜는 한 나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방부의 입장이 지금 좀 상치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왜 이렇게 국방부에서 내놓는 상황들이 계속 엇갈리는 겁니까?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규정이 정확한 서일병에게 적용해야 될 규정인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서일병이 어떠한 규정을 통해서 그렇게 병가와 휴가를 썼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감추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와 검찰에서 서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것, 국가기관들끼리 말이 다른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니었으면, 추미애 당대표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여러 가지 특혜 이런 상황이 안 받아들여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야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 수사 정확하게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방금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서 이번엔 이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이 녹취 파일 1000개를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조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부지검 수사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 지금 추 장관 아들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인데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되고 난 뒤에 벌써 지검장만 3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교체 횟수가 4명인데 이런 부분 문제가 없을까요, 평론가님? 자꾸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언론이 바라보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검찰이 검찰총장 1명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검찰 수사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그게 검찰입니까?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그럼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그런 방식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검찰 수사는 앞으로 믿을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도 검찰 못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결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대표적이잖아요. 지금 이 문제도 사실 제2의 조국 사태다 뭐 이렇게 야권에서도 주장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정치권에서 뭐 논란을 벌이든 아니든 검찰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소까지 다 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때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서 야권에서는 굉장히 칭찬했어요. 인사 났다고 해서 검찰은 이제 못 믿을 검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앞으로 인사 날 때마다 똑같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지검장만 바뀐 것도 아니고 지금 지검장이 거의 다 교체됐다시피 했어요. 뭐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검찰이 대대적인 어떤 인사가 났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특정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가 교체되면 다 그거 수사 못하게 하려고 인사낸 거네. 이런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는 뭐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검찰 수사 뭐 의혹이 제기가 된다고 하면 특별수사본부 같은 거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저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 뭐 그동안에 왜 수사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지적이 된 바가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 수사하는 방향이나 수사하는 모양새를 볼 때 검찰이 과연 이 사건을 덮으려고 수사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아마 그동안에 비판하셨던 분들이 보시더라도 지금 뭐 국방부 압수수색하는 거라든가 뭐 늦었다고 하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관련자들 뭐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조사하는 거라든가 그 주변인들을 조사하는 것들 보면 뭐 덮을래야 덮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상황으로는 왜냐하면은 다 뭐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앞서 뭐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 얘기했다고 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6, 7월에 관련 기록을 다 검찰에 제출했다고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근거만 가지고 판단하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더 퍼뜨려가지고 더 다른 논란을 만들어서 네. 검찰 수사를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로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의혹 같은 경우엔 추미애 장관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해서 법을 위반해서 감옥을 가거나 사법적인 조치, 처리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직권남용이니 청탁금지법이니 이런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임명한 검사들이에요. 동부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그리고 법무부 장관 본인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은 야당이나 언론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굉장히 언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사실 뭐 부담이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을 엄호하는 강한 기조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민주당도 상당히 처음에는 좀 우왕좌왕한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고요. 의원들 각자 발언들을 막 해놓고 그 발언을 수습하지 못해서 그 발언이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이 레드팀까지 만들어서 서로 간의 검증들을 상당히 꼼꼼하게 했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검증하는 작업들을 하고 볼 때 이 정도 사안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네. 뭐 예를 들어 물러나거나 이럴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좀 있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야권에서 공세를 이렇게 펼치는 이유가 정말 공정성에 관한 문제냐, 추미애 장관 아들이 정말 큰 특혜를 받아서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 자체의 목적보다는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조국 전 장관 문제도 거기에 연결되는 지점하고 뭐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줘야 하는 작업도 있을 거고요. 또 공수처 설립 문제도 역시 또 관여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검찰 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마지막으로 완성하고 그림을 끝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흔들어서 만약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할 경우에는 아마 그런 그림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뭐 검찰이 그동안의 검찰 개혁에 대한 시각은 여러 가지로 좀 엇갈릴 수 있다고 보지만 과거의 검찰이 이제 정권 수사를 하고 임기 말이 되면 어떤 모습들을 보여왔는지를 많이 목도했기 때문에 검찰의 고삐가 또 한 번 풀릴 경우에 이 집권 말기에 가가지고 어떤 검찰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지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정치 공세를 펼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한편으로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이 수사를 강도 높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좀 흔들어 놓게 하는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도 저는 일부 껴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밑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물러서기 어렵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뭐 짧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김도부 의원이 병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 씨,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청원 휴가는 실제 입원하고 진료받은 4일만 해당이 되고 국방부 규정이나 뭐 그동안에 예하부대에 내려줬다고 하는 지침을 보면 나머지 15일은 개인 휴가를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언이. 그러면 19일을 간 겁니다, 병가를. 김도부 의원이 얘기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수술하고 아파요. 아프면 병사는 개인 휴가를 처리하든 병가를 처리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병가를 가는 것을 지금 특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로서의 입장도 아니고 다른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다리 한쪽 수술을 하고 그리고 군대 가서 또 수술을 한 병사입니다. 그럼 19일 가는데 병가 갔다 오고 그리고 개인 병가가 아니라 개인 휴가를 갖다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의 상태는 20일 정도의 휴관을 쓸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좌관이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특혜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 우리 군이 이제는 이 정도 아픈 거 정도를 가지고 휴가를 쓸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네. 뭐 일부 전화를 하거나 뭐 민원이든 뭐든 뭐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지금 국정 전체를 흔들 만큼의 사안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도 균형 차원에서 똑같이 그렇다면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김도읍 의원이 얘기한 병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도 이 두 사안에 대해서 각각 좀 말씀을 해주시죠. 병가 가는 게 특혜라고 저희가 말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규정에 맞게 병가를 갔어야 한다라고 해서 얘기했던 거죠. 병가 가려면 군의관 소견서 있어야 되고요. 병원 진단서 있어야 합니다.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가를 갔습니다. 그런 것이 우린 특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가 명령서 없이 휴가 갔습니다. 그걸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병가 가고 휴가 간 거를 특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맞게 갔어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민주당이 레드팀을 만들어서 고작 한 것이 안중근 의사를 비교한 겁니까? 이런 민주당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네. 네, 원래 그 안중근 의사 비교한 것까지 레드팀하고 연결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 뭐 개인 뭐 사실 원내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하게 비유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서 그냥 국방부가 밝힌 근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일반 군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육군 병장 출신이지만 일반 육군 같았으면 조금 더 논의가 덜 복잡했을 거라고 좀 생각해요. 카투사라고 하는 특수한 군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국방부에서 지난 4년 동안 카투사 군인들이 병가를 간 기록이 493명입니다. 근데 95%가 휴가 명령에 근거가 되는 네. 증거 서류가 없고요. 그리고 휴가 명령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지금 카투사 출신들도 얘기하지만 미군 행정 시스템으로도 또 활용하기도 하고 좀 이 애매모호하게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지점이 있다.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좀 미흡하게 관리가 있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국방부나 앞으로 군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근거가 안 남았다, 이것만 가지고 뭔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훈 국방부 장관, 오늘 서욱 장관이 취임해서 이와 관련돼 또한 어떤 식으로 규정들을 관리하고 앞으로 또 개선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의지를 피력한 바 있죠. 국방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는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고요.